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1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표현 덩어리니까 외워두세요. 관계자 분께 저는 부모입니다. 고등학생의 부모. 타고 가는 145번 버스를 통학하다 또는 통근하다, 통학하기 위해서 여기 고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 145번 버스를 타고 가는 한 고등학생의 부모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대중교통이에요. 이용 가능한 우리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은 사용됩니다. 많은 학생들에 의해. 최근에 제가 들었잖아요. 대절 전체를. 이 시의회가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중단한다는 것, 이 서비스를. 제 남편과 저는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이것이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이것이 만듭니다. 불가능하게. 우리가. 우리 아들을 데려다 주는 것, 학교에. 됐죠? 잠시만요. 짠! and this를 which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it take 시간 투부정사라는 구문을 좀 외워두세요. 시간이 걸린다 투부정사 하는데. 그리고 it takes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대신에 it takes 시간 for 플러스 목적격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가 거의 1시간 걸어가는데 학교까지. 다시 한번요. 그가 1시간이 걸릴 거예요.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통량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자전거 타는 것을. 이러한 문제는 놓게 될 겁니다. 많은 가정들, 우리 가정을 포함하여 많은 가정들을 많은 스트레스 하에, 많은 곤경 속에다가 두게 될 겁니다. 써니빌의 거주민으로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획이 수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촉구합니다. 의회가 경청해 주기를, 이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염려를 경청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사람이 썼대요. 19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어느 금요일 오후에 테드가 호출되었대요. 부사장에게. 인사과의 부사장. 테드가 앉아 있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기대에 차서. 즉 기대감에 차서 밝게 웃으면서 얼굴에서 빔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연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밝게 웃고 있는 거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 이 모임이 이 미팅은 찍어줄 겁니다. 전환점을 그의 경력에서. 테드는 다시요. 테드는 확신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것이 이었다. 그의 승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테드는 확신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 부사장이 만들어줄 거다. 그를 마케팅 매니저로. 테드, there is no easy way. 아우, 쉬운 길이 없다. 이것을 말할 쉬운 길이 없어. 이 말은 이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소리예요. 이거 회화로 써먹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이것을 말할 쉬운 방법은 전혀 없어. 이거 말하기 정말 힘들다. 테드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미팅이 되지 않을 거다. 그가 기대했던 대로. 테드의 머릿속이 이제 빈칸이 되었대요. 즉 하얘졌다라는 거죠. 이제 부사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테드, 나는 알고 있어. 너가 필사적으로 정말 간절히 원해왔다라는 것, 이 승진을. 하지만 우리는 결정했다네. 마이크가 더 적합하다고. 테드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얼어붙은 채. 그는 느꼈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그가 치였던 것처럼 트럭에 의해서 치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당황하지 말자. 모든 것, 전부, 그가 할 수 있었던 전부는 was to repeat인데 to가 생략된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don't panic이라는 문장이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됐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자. 그가 할 수 있었던 전부는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don't panic이라는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1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2003년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라는 이 항공사가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발표와 대시 동격의 대시니까 which 쓰지 않도록. 어떤 발표냐? 그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콩코드 항공편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발표를 했대요.
하루에 2번.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이 형광펜 칠한 부분.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욕행 콩코드 항공편이 하기 시작했어요. 입증되기 시작했어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2003년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항공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냐? 그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런던 뉴욕행 콩코드 항공편을 하루에 2번. 왜냐하면 그것이 입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그런데 이 노선의 항공편에 대한 이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그 루트나 노선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그 항공사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노선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뭐 때문에 즉 항공편이 희소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설득하는 데 사람들을 그렇게 되면 희소성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판매사원이라면 어떤 판매사원 노력하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세일을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판매사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not merely A but also B는 not only A but also B와 같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여러분은 강조해줘야만 합니다. 이익을 그 고객이 이끌게 되는 그 언급된 상품, 즉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이끌 수 있는 혜택이니까 그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그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강조해줘야 돼요. 그것의 독창성을. 그리고 그들이 놓치게 될 것 또는 무엇을 그들이 놓치게 될지를 만일 그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빨리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이 무엇을 놓치게 될지를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대절 전체를. 더 많이 제한을 어떤 것이 더 많이 제한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더 바라게 되어진다라는 것. 네, 1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위협, 우리의 능력에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에 가장 위험한 위협은 is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을 너무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의 가장 위험한 위협은 우리가 근무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확인함으로써 체크, 이메일, 체킹,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따금씩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폰으로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특정한 스케줄이나 리듬이 없이 마음속이니까 염두에 두고 그래서 특정한 스케줄이나 리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컴퓨터로 이따금씩 이메일을 확인하고 폰으로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뭔가 필터링하는 여과시키는 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기를 마치 여러분이 엄격한 다이어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영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수하는 것, 계속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죠. 고정된 시간 계획, 즉 정해진 시간 계획,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위한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적응하도록. 그리하여 유발하게 합니다. 더 적은 배고픔을. 즉 배고픔을 덜하게 한다는 것이죠. 중간 단계 동안. 중간 단계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이 사이의 중간중간을 말하겠죠. 여러분의 배는 우르르 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배가 막 이런 뱃소리가 우르르 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매일 12시 30분 경에. 하지만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시간이니까 점심을 먹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만일 예상치 못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은 뭐겠어요? 배고픔이겠죠. hunger.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간식을 추가시키면 돼요. 이따금씩. 얻기 위해서 신선한 에너지, 이걸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남아있게 됩니다. 통제하에.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뇌에서도. 여러분이 그 뇌를 미디어 다이어트 상에 놓았을 때인 우리의 뇌에서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뇌에서도 여러분이 그 뇌를, 우리의 뇌를 미디어 다이어트 상태에 둘 때 우리의 뇌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제 함축된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미디어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제 조절하는 것이죠. 사용을, 미디어 기기의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정해진 스케줄로. 네,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것은 질문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물어보는 질문. 그것은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이 질문은 먼저 발화 지점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주인공은 과민 반응을 합니다. 즉 오바한다고 하죠. 자, 야, 쟤 왜 이렇게 오바해? 이러죠. 너무 과민 반응을 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즉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똑바로 앉게 됩니다. 갑자기 주의를 기울이겠죠. 이 사람이 누구지? 이것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이 누군 거야? 그 질문은,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뭐뭐 할 때마다. 주인공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줄거리에 의해, 즉 이야기 줄거리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강요받아요.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마다 이 질문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다음 모든 곳, 이야기 속에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이야기냐, 이제 동격에 대시니까 which 쓰지 않습니다. 질문이 존재하는 이야기 속의 모든 곳에서 독자나 시청자는 아마도 몰입하게 될 겁니다. 됐죠? 어떤 곳, 질문이 부재하는 곳, 그다음에 드라마의 사건들이 그 이야기의 빗줄기로부터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곳에서는 그들은,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이벤트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청자와 독자들을 가리킵니다. 시청자와 독자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뭐뭐 하게 될, 분리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심지어 지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데이를 이벤트라고 보면 이게 보어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독자들이나 시청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질문이 부재한 곳, 그리고 드라마의 사건들이 이동을 해요. 벗어나서, 그것의 이야기의 빗줄기로부터 벗어나서 이동하게 되는 곳, 즉 삼천포로 빠지는 곳에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뭐뭐 하게 될, 분리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아마도 심지어 지루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비결이 존재한다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즉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야기 말하는 것에 대한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나는 믿는다, 그것은 이것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지? 혹은 그 등장인물의 관점으로부터 나는 누구지? 그것이 드라마의 정이고, 그것이 그 드라마의 전기, 찌릿찌릿하는 전기고, 그것의 심장박동이고 불이다, 이겁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야기의 줄거리에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가 발생할 때 주인공에 대해서 독자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궁금증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독자들이 계속 몰입하도록 도와준다라는 내용이에요.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셔터의 속도는 나타냅니다 또는 지칭합니다. 속도, 카메라의 셔터의 속도를. 행동 프로파일링에서 그것, 즉 셔터의 속도는 나타냅니다 또는 지칭합니다. 눈꺼풀의 속도를. 우리가 깜빡거릴 때, 눈을 깜빡거릴 때 우리는 드러냅니다.
뭐뭐보다 많은 것, 단지 깜빡이는 비율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돼요. 변화들이죠. 속도, 눈꺼풀의 속도에서의 변화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그 중요한 정보가 뭐냐? 즉, 셔터의 속도가 두려움의 척도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어떤 동물이냐? 가지고 있는 평판을. 두려움을 느끼는, 두려워하는 평판, 이거니까 겁이 많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치아와가 생각날 겁니다. 포유류에게 있어서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은 속도를 높이게 될 겁니다. 이거 단어 정리하세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의 양을.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볼 수 없는, 다가오는 포식자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속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포식자를 볼 수 없는 시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 즉 눈을 감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다가오는 포식자를 볼 수 없는 시간의 양은,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꺼풀이 속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눈꺼풀을 5초 동안 깜빡거리면 이미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속도를 0.1초로 바꿔봐. 그럼 어때요? 깜빡깜빡 하니까 계속해서 그 다가오는 포식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크면 클수록 두려움의 정도,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동물이 염려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 시도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유지하려는 시도, 가능한 한 많이. 다시 한번요. 눈을 가능한 한 많이 뜬 채로 유지하려는 이 시도에서 눈꺼풀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속도는 행동에 대하여 말하자면 속도는 거의 항상 두려움과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만일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인간의 경우에도 만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눈꺼풀은 하게 될 겁니다. 동일한 것을, 치아와와 같은 동일한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그 눈꺼풀은 닫히고 열리게 될 겁니다. 더 빠르게. 네, 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장은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사람들을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막시즘, 즉 마르크스주의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게다가 A.O. 허슈먼, 이 사람이 하버드 경제 역사학자죠. 이 허슈먼이 보여주었다. 그의 대표적인 연구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는요, 정념과 이해관계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그 연구에서 이 하버드 경제 역사학자인 A.O. 허슈먼이 보여준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장은 be seen as 뭐뭐로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도구, 뭐뭐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들 중 하나인 이 폭력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누구에 의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누구예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움, 몽테스큐 웨. 됐죠? 그래서 시장이 계몽주의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휴움과 몽테스큐 웨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뭐뭐로서 강력한 해결책, 인간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 그게 폭력이죠. 이 폭력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 시장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몽테스큐 웨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국가가 만나게 될 때 두 국가는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즉, 그 두 국가는 전쟁을 벌일 수 있고요. 또는 그들은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두 국가는 아마도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만일 그 두 국가가 거래를 하게 된다면, 무역을 하게 된다면 그 두 국가는 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이 논리였어요. 이면에 있는 설립, 유럽연합의 설립 이면에 있는 논리였던 거예요. 즉 한때 묶어주는 거죠. 한때 묶는다. 운명들을 그 국가의 운명을 묶어주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운명을 묶어준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그들 즉 프랑스와 독일이 압도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유럽연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국가들이 압도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리지 않도록 전쟁을 다시는 뭐뭐처럼 그들 프랑스와 독일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파괴적인 비용, 엄청난 비용으로 전반이죠. 전반 20세기 전반에 그 국가가 프랑스와 독일이 이렇게 파괴적인 엄청난 비용으로 저질렀던 것처럼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저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정리를 했는데 부사적 용법 목적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압도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그들이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국가들의 운명,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것. 이것이 EU, 유럽연합의 그 설립의 이면에 있는 논리인 것입니다.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존 볼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발달 심리학자 겸 정신과 의사인 이 존 볼비는 태어났습니다. 1907년에 상위 중산층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요. 왕의 의료진의 구성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자주종종 부재 중이셨어요. 볼비는 키워졌습니다. 주로 유모에 의해서. 그리고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근데 앞문장 전체가 관습적이었습니다. 관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계급에서는 그의 계급에서 상위 중산층 가정에서는 이제 엄마가 키우지 않고 유모가 키우나 봐요. 볼비가 보내졌습니다. 기숙학교로 7살의 나이에. 어휴, 충격적입니다. 그는 훗날에 회상합니다. 이것을 충격적이었던 것, 즉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것을 회상합니다. 그의 성장에. 그러나 이 경험이 입증되었습니다.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볼비에게. 이 볼비의 업적은 또 연구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었냐면 아동 발달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사람의 이 볼비의 연구에 이 7살의 나이에 기숙학교로 보내졌던 이 초창기의 경험이 이 아동 연구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그의 아버지의 제안을 따라서 볼비가 등록을 했어요. 트리니티 대학에, 케임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의대를 다녔나 봐요. 하지만 그 3학년 때쯤 그가 바꿨어요. 그의 초점, 그의 관심사를 심리학으로 바꿨어요. 1950년대 동안에는 볼비가 짤막하게 일을 했습니다. 뭐뭐로서 정신건강 자문위원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기구를 위해 정신건강 자문위원으로서 아주 짤막하게 근무를 했대요. 그의 애착이론은 평가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왔습니다. 뭐뭐로서 우세한 접근 또는 지배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얘는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초기에 또는 어린 시절의 사회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배적인 접근법으로서 그의 애착이론이 평가되어져 왔습니다. 네, 존 볼비 하면 애착이론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점 편향은 설명합니다. 인지적 오류를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인지적 오류. 언제 여러분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을 때 더 많은 비중을 정보에 도착하는 먼저 어떤 상황에 뭐와 비교하여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와 비교해서 상관없이 상대적인 품질 또는 적절성, 그 초기의 정보의 상대적인 질이나 어떤 적절성과 상관없이 나중에 도착하는 그 정보와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다가
여러분이 더 많은 비중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인지적 오류를 뭐라고 해요? 기준점 편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어떤 데이터든 간에 제시되는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이 시작하죠. 보다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제시되는 그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이것이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그리고 뭐뭐 하게 됩니다. 상당히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과정, 이거를 생각의 방향을 뭐뭐로부터 벗어나게, 이 기준점으로부터 벗어나게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보다. 자, 고전적인 예시죠. 이제 기준점 편향, 응급진료에 있어 기준점 편향의 고전적 예시는 트리아지 바이어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상자 분류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부연 설명하죠. 웨어리. 이제 트리아지 바이어스가 어떤 것이냐? 첫 인상이에요. 첫 인상. 여러분이 발달시키거나 받는, 여러분이 발달시키는 첫 인상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첫 인상이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받는 첫 인상. 어떤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는 그 첫인상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그 다음에 오는 의료 여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의료 서비스 종사자가 누구예요? 그 환자를 보게 되는 의료 서비스 종사자. 모든 그 다음에 오는 의료 종사자들, 그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두 명의 환자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보여주는, 나타난 환자들이에요. 응급 치료를 위해서. 쑤시는 턱 통증을 가지고. 근데 가끔씩 확장되어서 내려가요. 어디까지? 가슴까지. 그럼 다시 한번 때때로 가슴 아래까지 이어지는 쑤시는 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응급치료 또는 의료치료, 응급치료를 위해서 나타난 두 명의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 어떻게 여기는 이제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예요.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가 어떻게 그 차트를 분류하는지의 차이. 그 차트를 분류하는 방식이 즉 예를 들자면 턱이 아프다 아니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그 차트를 어떻게 그 초기에 예진하는 의료 종사가 분류하는지의 그 차이가 만들어냅니다. 어떤 기준점을, 어떤 기준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기준점, 상당한 차이의 결과를 내는 기준점, 어떻게 그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기준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중한 정보의 조각들을 우리의 뇌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둘 다죠. 보스 A and B니까 조준화되고 통제되어지는 이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로 첫날, 학교에서의 바로 첫날을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두 개의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뭐와 같이 집어넣는 것, 여러분의 크레용과 연필을 여러분의 필통에다가.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세부사항의 범위였을 겁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능동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삭제됩니다. 여러분의 뇌로부터. 더 많이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상황을. 이에 대한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is that절 전체와 같습니다. 뇌는 여기지 않습니다. 목적어를 귀중하다고. 이게 이제 요걸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다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뭐뭐 하는 한 그것은 뇌죠. 뇌가 전달할 수 있는 한 주된 메시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의 그 첫날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그 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뇌는 여기지 않아요. 가치 있다고.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 밝혀져 왔어요. 대절 전체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뇌가 적극적으로 억누르더라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또는 담당하고 있는 이 영역, 무엇을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의 내용, 이게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방해해요. 주된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의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을 뇌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억누른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결국 도움이 됩니다. 예리하게 하는데, 즉 선명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과거의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주된 기억, 그 학교에서 첫날이 아주 좋았다라는 이 주된 기억을 선명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 요소들은 예측 가능하죠. 과거의 기초에서, 즉 한 동물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뭐뭐일 겁니다. 것. 그 동물이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맛의 선호도는 타고난 것일 수 있습니다. 됐죠?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을. 자, 이제 몸입니다. 무슨 몸? 육생 척추동물이죠. 그 다음에 포유류들의 그것들. 이것은 뭐냐면요. The bodies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유류들의 몸을 포함하여 육생의 척추동물의 몸은, 즉 육상에 살고 있는 척추동물의 몸은 ten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트륨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나트륨이냐? 거의 50배. 그 다음에 이 대시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 동그라미처럼 부분, 나트륨의 농도. 됐죠? 대명사로 이제 요거를 대명사로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된 생산자, 육상에서의 주된 생산자가 뭐예요? 식물. 즉 식물의 나트륨의 농도의 50배, 거의 50배에 해당하는 나트륨의 농도를 갖는 경향이 있대요. 다시 한번요. 포유류들의 몸을 포함하여 육상에 살고 있는 이 척추 동물들의 몸은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나트륨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50배. 땅에서 주된 생산자인 식물의 나트륨의 농도의 거의 50배나 되는 나트륨의 농도를 축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척추동물의, 육상에 살고 있는 척추동물의 몸이. 그럼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이다. 이 척추동물들이 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서. 그리하여 진화를 시켰어요. 세포를. 어떤 세포? 의존하는 세포. 성분들의. 어떤 성분이야? 흔했던.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 다음에 소듐을 포함하여. 즉 나트륨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요. 이 윗문장 전체는 이것 때문이에요. 척추동물들이 바닷속에서 진화를 했고, 그래서 진화를 시켰어요. 세포를 의존하는 어떤 성분들, 그 성분들이 어떠했던 거예요? 흔했어요. 바다에. 나트륨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 이거 레미디는 이제 구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해결하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차이를, 격차 또는 차이를 between A and B잖아요. 자, 그러면 나트륨에 대한 그들의 욕구와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나트륨, 이 나트륨 대신에 이걸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나트륨에 대한 그들의 욕구와 식물 속에서 이용 가능한 그 나트륨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버보이어스는 이제 초식 동물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없었더라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제거를 해버려요. 그 나머지 초가부는. 즉 초가부는 뭐 배설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것들은 뭐냐면 여기 허버보이어스 초식동물들은 또는 초식동물들은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다른 나트륨의 원천들, 즉 공급원들을. 짠맛 수용기는 보상을 해줍니다. 동물에게. 후자의 것을 하는 이 동물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 후자라는 건 뭐냐면요. 전자는 뭐죠? 50배만큼 많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나트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나트륨의 또 다른 공급원을 찾는 것. 이게 두 번째 것. 그러면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어떤 거예요? 후자의 거니까 이겁니다. 또 다른 나트륨의 원천을 찾는 것이 후자야. 그게 뭐냐? 찾아다니는 것. 무엇을? 소금을. 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아주 대단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찾아다니는 것이 뭐예요? 이 후자의 것이에요. 이 후자의 것을 하는 동물에게 우리의 짠맛 수용기가 이 동물에게 보상을 준다 이거예요. 50배만큼 식물을 먹을래요? 아니면 소금 같은 이런 다른 원천, 소금을 먹고 좀 먹고 충족시킬래요? 소금을 먹는 게 훨씬 더 보상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32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의 직감이 단지 내면의 감정이다 라고. 이 내면의 감정이 뭐예요? 비밀스러운 내면의 목소리.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 직감은 꼴지어집니다. 형성됩니다. 뭐뭐에 의해. 인식, 어떤 것, 보이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것의 인식에 의해 꼴지어집니다. 얘가 뭐예요? 뭐뭐와 같은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시각적인 불일치. 그리고 so that은 너무 뭐뭐에서 뭐뭐 하다니까 이 플리팅은 아주 손살같이 지나가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의미예요. 그럼 요거의 주체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인식. 그래서 저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which와 is를 비동사를 집어넣어 봤는데 선행사.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것의 인식이 is so fleeting that 너무 빨라서 빨리 지나가서 자주 종종 우리는 심지어 be aware는 알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are not aware니까 알지 못합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챘음. 그것이 뭐예요? 보이는 어떤 것을 알아챘다라는 것을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의 직감이 단지 내면의 감정이고 비밀스러운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직감은 형성됩니다. 인식에 의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것의 인식에 의해.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으로 불일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이 인식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인식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주 종종 우리는 심지어 알지 못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알아챘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순간을 시각적 비주얼 매칭 게임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think of A as B는 A를 B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어로 좀 정리해 두세요. 시각적 연결 게임. 그래서 또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서두르고 지친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 더 의존할 것 같죠? 이러한 시각적인 연결에 그들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빨리 매치를 시키죠. 연결을 시켜요. 그것이 뭐예요? 이 상황을 과거의 경험의 바다에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의 바다는 경험이 많은 것에다가 이 상황을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저장되어 있는 경험이죠. 정신적, 지식, 은행에. 그리고 나서 이 연결에 기초하여 그들이 부여를 해요. 의미를.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재빨리 그것을 매치를 시켜요. 연결시켜요. 과거의 경험의 바다에 저장되어 있는 정신적 지식, 은행에. 그리고 나서 이 연결에 기초하여 그들이 부여합니다. 의미를 그 정보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정보에. 그리고 나서 뇌는 보냅니다. 신호를 창자에. 이 창자가
가지고 있죠? 수백 개의 신경세포들을. 그래서 본능적인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게 되는, 핏은 구덩이에요. 구덩이. 움푹 패여 있는 거. 우리의 위장 속에 있는 구덩이. 좀 웃기죠?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본능적인 이 feeling, 느낌과 butterflies는 긴장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긴장감은 이다. 결과. 무엇에? 우리의 인지적 처리 시스템의 결과인 것이다. 네, 33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When it comes to는요, 뭐뭐에 대하여 말하자면 기후, interior area는 안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걸 내륙이라고 보세요. 내륙. 그다음에 컨티넌트는 대륙이죠. 큰 대륙의 내륙 지역에 있는 기후에 대해서 말하자면 산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을 합니다. 멈추게 하는데 흐름을 무엇에? 습기 또는 수분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데 산들이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엄청 좋은 예, 이것의 아주 좋은 예가 목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뭐를 따라 서해안, 미국의 서해안을 따라서. 공기죠. 이 공기가 이동하는 공기, 태평양으로부터 육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이 공기는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습기 또는 수분을 그 공기 안에, 이 공기, 이 에어죠. 공기 속에. 이 습한 공기가 이동을 해요. 육지를 가로질러 이동을 하게 될 때 그것, 이 습한 공기는 마주치게 됩니다. 코스트 레인지 마운틴을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moves up, 올라가요. over는 넘어갑니다. 그 산들을 올라가서 공기가 올라서 그 산을 넘어감에 따라서 그것, 그 공기는 begins to cool, 시원하게 됩니다. 차가워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앞문장 전체가 유발합니다. 강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강수를 유발합니다. 강수. 그 다음에 windward side는요. 이렇게 바람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바람을 맞는 부분, 요쪽이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s 이래서 이거를 풍상층은 바람이 산이 있으면 바람이 산에 부딪히는 쪽을 풍상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을 넘어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걸 풍하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풍상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공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넘어가요. 산을 넘어감에 따라서 그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식기 시작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현상들은 유발합니다. 강수를. 어디에? 풍상층에. 산의 이 앞면에. 그리고 일단 공기가 내려와요. 정반대편, 산의 반대편으로 내려오게 되면 산의 반대편을 뭐라고 하냐면 그죠? leeward side를 풍하층이라고 불리우는 산의 정반대편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은 그 공기는 잃어버리게 돼요. 엄청난 양의 수분, 습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공기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딪혀요. 훨씬 더 큰 시에라 네바다 마운틴 레인지를 또 만나요. 아까 산 하나 넘었죠? 근데 더 큰 이 산맥을 하나 만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상승이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그 남아있는 수분이 떨어지도록 공기로부터 떨어지게끔. 됐죠? 이제 남아있는 이 수분까지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쯤 이 두 번째 상승이 도달할 때쯤 이게 풍하층이랬죠. 시에라 산맥의 풍하측. 그래서 풍하측에 도달하게 될 때쯤 공기는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바다주의 대부분이 사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높새바람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산맥 한번 만났다가 수분 털고 더 큰 산맥 만나 또 수분 다 털리고 나니까 그 반대편은 이제 공기가 내려가면 수분이 하나도 없는 극도로 건조한 바람이 이쪽을 부니까 여기는 다 사막화가 돼버린 거겠죠.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생생한 예시예요. 어떻게 시장의 사고방식이 변형시키고 훼손시키는지, 관습을 변형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예시가 제공됩니다. 주어집니다. 이 저자에 의해서, 그의 책, 이런 책에서 이 저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그는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어린이집을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어린이집이 어떤 곳이냐? 결정을 했어요. 벌금을 부과하기로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이 누구예요? Who arrived late. 늦게 도착하는 부모님들. 픽업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늦게 도착하는 부모님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이스라엘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네, 어린이집이 왜 이제 벌금을 부과했냐면요. 이런 희망 속에서, 대절 전체의 희망 속, 호프와 대은 동격이기 때문에 which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희망이냐? 이것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낙담을 시키다.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희망 속에서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뭐 요거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늦게 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책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는데 대절 전체를. 오직 몇 사람만, 몇몇의 부모님만 그렇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일단 이 벌금이 도입되자마자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의 이제 마음 속에는 전체의 시나리오가 바뀌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계약에서 시장 계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회 계약은 어때요? 늦었으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다음부터 늦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벌금을 딱 내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사회 계약에서 이제 시장 계약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은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요거는요, 이제 pay for 목적어 투부정사, pay for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또는 형용사조용법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형용사조용법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들은 부모님들은 지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센터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누구를? 그들의 자녀를. 이제 일과가 끝난 후니까 이제 방과 후가 되겠죠. 일과가 끝난 후에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이 센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벌금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부모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벌금을 내는 것. 벌금을 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일과가 끝난 뒤에 아이들을 더 추가적으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제값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게 도착하는 그 비율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됐나요? 벌금 내고 말겠다. 어차피 아이 돌보는 거에 대하여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좀 늦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심장하게 그 어린이집이 그 벌금을 폐지를 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갔을 때 이제 once가 일단 뭐뭐 하자마자도 있고 뭐뭐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그 벌금을 폐지하고 그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갔을 때 늦게 도착한 것이 남아있어요. 높은 수준으로. 그것들, 늦게 도착했던 것들이 도달했었던 그 높은 수준. 벌금 기간 동안에 그 늦게 도착했던 것이 도달했었던 그 높은 수준에 그 늦게 도착한 것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35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존재합니다. 만연해 있는 사고방식. 서구 문화에는 만연해 있는, 즉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 동격절이니까 which 쓰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are rational, 이성적이다.
그리고 능숙하게 sorting, 추려내요. fact, 사실을 from fiction, 허구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합니다. 이제 timeless는요, 영원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진실을, 세상에 대한 영원한 진실에 도달합니다. 다시 한번요. 존재합니다. 서구 문화에는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존재해요. 어떤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냐?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능숙하게 허구로부터 사실을 추려내고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영원한 진실에 도달한다라는 이런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을, 이러한 사고방식은 주장합니다. 대절 전체를 인간들이 따른다. 논리의 규칙을 계산한다. 정확하게 가능성들을,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다. 세상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이 무엇이냐? 완벽하게 정보를 제공받는다.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됐나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뭐예요? 위에 있는 서구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사상. 이러한 사고방식은 주장을 해요. 인간이 논리의 규칙을 따르고 정확하게 가능성을 계산을 하고 모든 가능한 정보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이 세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반대로 실패죠. make decision은 의사결정을 하다죠. 효과적이고 잘 정보를 갖춘 의사결정을 하는 데의 실패는, 됐나요? 효과적이고 정보를 잘 갖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자주 종종 어떤 탓으로 돌려져요. 실패의 탓. 어떤 실패냐? 인간의 추론 또는 인간의 사고의 실패의 탓으로 여겨집니다. 됐죠?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 즉 사고, 추론의 실패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즉 say, 예를 들자면 가령 결과물, 무슨 결과물? 심리적인 장애, 그리고 인지적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인, 즉 인간의 추론의 실패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림 속에서,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던가 실패를 하는가의 이 여부는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어 문제인 것으로 판명돼요. 어떤 문제냐? 개개인이 이성적이고 지적인지의 여부의 문제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문장은 무관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취하고 싶다면, 더 나은 결과물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뭐예요? 더 참된 신념, 그리고 더 나은 의사결정과 같은 이런 더 나은 결과를 우리가 성취하고 싶다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상시키는 것, 개개인의 사고 또는 추론, 개개인의 추론 또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36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식품 생산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 아래에서는 있었습니다. 다른 책임감의 개념이 뭐뭐와 프랑스 정부의 그것과, 이 that은요, a conception of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의 어떤 개념.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책임의 개념과 다른 책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영국 정부 하에. 됐죠? 식품 생산에 관하여. 이제 먼저 프랑스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좋은 식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의 과거형 레이입니다. 놓여 있었습니다. 생산자에게 놓여 있었어요. 정부는 감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 즉 생산자의 활동을 감시하고 만일 그들이 실패하게 되면 이 정부는 벌을 주곤 했습니다. 이 생산자들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즉 등한시했다라는 이유로 이익을, 그 정부의 시민들의 이익을 등한시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곤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영국 정부는 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 정부는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책임을 개개인의 소비자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부당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침해하는 것, 방해하는 것은 가게 주인의 권리를, 돈을 벌기 위한 가게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했을 겁니다. 소비자는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게를 차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이 가게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제 1840년대에 이제 특허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기계에게. 어떤 기계냐? 디자인된 기계, 고안된 기계. 가짜 커피콩을 out of 치커리, 치커리는 채소예요. 치커리로부터 가짜 커피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안되어진 이 기계에 대해서 특허권이 승인되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기계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거래요. 이 기계를 들어갔던 총알을 제조하는 데 들어갔던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치커리로부터 가짜 커피콩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되어진 이 기계에 대한 특허권이 승인되었어요. 1840년대에. 이 기계는 분명히 고안되어졌죠? 디자인된 거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승인해 줬어요. 영국 정부가. 이번에는 이제 기계입니다. 돈을 위조하기 위한 기계는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자, 영국 정부는 이렇습니다.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가 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산자보다는 국가가 더 우선일 거예요. 돈을 위조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이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에게도 이 돈을 위조할 수 있는 그 기계를 허용해 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소비자가 불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시스템은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뭐뭐에 반대하여, 소비자에 반대하여, 뭐뭐를 위해서, 사기꾼을 위해서, 즉 사기꾼의 편에 들고 소비자에게는 반대하여 무게가 치우쳐 있었습니다. 네, 정리되죠? 그래서 한 소비자가 불평했던 것처럼 영국의 정부의 시스템은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소비자와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이 아니라 사기꾼의 편에 무게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네, 37번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때문이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대절 전체를. 이 행성이 곧 운명할 거다, 즉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과학적 연구에 점점 증가하는 수를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연구냐? 증명해주는 다른 종의 회복력을 증명해주고 있는 과학적 연구에 점점 증가하는 이 수를 기록하지 않는다. 어차피 지구가 멸망할 건데 다른 종들의 회복을 증명해주는 그 과학적 연구를 기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에 이끌린 이제 교란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이 교란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인 해안의 해양 생태계 더 빈번하게 더 큰 강도를 가지고 됐죠? 이것은 윗문장 전체는 세계적인 문제예요.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란 이 잡지의 2017년 논문에서 상세하게 기록된 것처럼 또한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들, 어떤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해양 생태계들이 보여줘요. 놀라운 회복력을. 극심한 기후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서부에 있는 한 지역에서 90%까지의 그 살아있는 산호가 소실됐었어요. 없어졌었어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리고 유발을 했습니다. 것을 과학자들이 부르는 뭐라고? 네, 산호백화라고 부르는 이것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암초 표면의 일부의 부분에서 44%의 이 산호들이 회복을 했네요. 12년 이내에. 비슷하게 이번에는
강력한 엘니뇨 수온 증가에 의해서 해머로 망치로 때려 맞은 즉 강타당한 이 켈프 숲이 회복됐어요. 5년 이내에 회복됐어요. 됐죠? 여기서는 이제 90%까지의 살아있는 산호가 소실돼서 이제 그 산호백화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켰는데, 그 산호의 그 암초 표면의 일부에서 44%의 이 해초들이 산호들이 12년 이내에 다시 회복됐고, 또 비슷하게 엘니뇨의 어떤 수온 상승에 의해서 강타당한 이 켈프숲도 5년 이내에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연구해 봄으로써 이러한 브라이트 스팟을, 이 브라이트 스팟이 어떤 곳이냐면요, 어떤 이 상황들이죠. 이 상황들을 이제 웨어리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공간적 개념이니까 생태계가 지속돼요. 심지어 뭐뭐에 직면하여서도 주요한 기후의 영향에 직면하여서조차도 생태계가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들인 these bright spots, 이 bright spot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관리 전략들이 도움을 주는가 최소화시키는데 파괴적인 힘을, 그리고 양육하다 또는 키우다 이거죠. 회복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리의 밝기는 의미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더 높은 주파수에서. 이 말은 앞문장 전체는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리로부터 쉽게. 바이올린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상음을. 비교해서 플룻에 비해.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더 밝게. 오보에는 더 밝아요. 클래식 기타보다. 크래시 심벌은 더블 베이스보다 더 밝습니다. 이것은 명백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 밝음을.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것은 밝음이죠. 이 밝음은 만듭니다.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됐나요? 소리를 더 주관적으로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입니다. 일부분 또는 일환. 소리의 세기, 러드니스를 소리의 세기 전쟁. 그러니까 소리가 센 것의 전쟁의 일부분이에요. 현대 전자 음악과 19세기의 클래식 음악에서의 소리의 세기의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이 밝은 것을 좋아한댔죠. 그 이유가 뭐냐? 대절 전체예요. 이 밝음이 만들어요.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그럼 이 사실이 일부분이에요. 어떤 일부분? 소리의 세기의 전쟁의 일부예요. 현대의 전자 음악과 19세기의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에서의 세기, 소리의 세기의 전쟁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음향 기사들은 알고 있어요. 대절 전체를. 만일 그들이, 이 음향 기사들이 재생을 해준다며 곡을 음악가에게, 어떤 음악가? 방금 이 곡을 녹음을 끝낸 이 음악가에게 그 곡을 재생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를 시켜요. 약간의 더 높은 주파수를 추가해주게 된다면 그 음악가는 즉시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 곡을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러한 소리가 너무 밝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현명해요. 틀어주지 않는 것, 즉 재생시켜주지 않는 것, 그러한 곡을 너무 많은 밝음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밝게, 즉 너무 크게, 너무 밝게, 너무 크게 그러한 곡을 재생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takes 시간 투부정사는 한 덩어리로 정리하세요. 일반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요. to convince 납득시키는데 음악가에게 대절 전체의 사실을. 더 적은 밝음이 도움이 된다. 그의 음악에 더 많이. 결국에는 이것을 음악가에게 설득시키는 것, 즉 납득시키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밝게 이 곡을 틀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네,
39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죠. 관찰을 해온, 저는 지각동사 목적어 ing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또는 이 현재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보셔도 돼요.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관찰을 해온 식물들이 어둠 속에서 자라는 것을 관찰을 해온 과학자들이 밝혀냈대요. 대절 전체를. 그것들이 뭐냐면 요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매우 be different from은 뭐뭐와 다르다죠. 매우 다르더라. 그것들은 식물들. 이 플랜트 대신에 도즈를 쓴 거고요. 빛 속에서 재배된 것과 식물들과 매우 다르더라. 어떤 면에서 외모, 즉 외관, 외부의 모습, 형태, 기능 면에서 어둠 속에서 자란 이 식물과 빛 속에서 자란 이 식물들이 매우 다르더라. 이것이 사실이더라. 심지어 뭐 할 때도 그 식물들이 다른 조명의 조건 속에서, 즉 다른 빛의 조건 속에서 재배되는 이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또 같은 조건 하에서 온도, 물, 영양의 수준과 같은 이런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재배될 때조차도 이것이 사실이에요. 윗문장이 사실이더라. 묘목들 재배된 어둠 속에서 자라게 된 묘목들은 제한합니다. 에너지의 양을. 그 에너지가 뭐냐? 가는 어떤 기관으로. 어떤 기관이냐? 기능을 하지 않는 완전한 능력으로 어둠 속에서 떡잎과 뿌리처럼. 됐나요?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재배되는 묘목들은 제한을 합니다. 에너지의 양을 기관으로 가는 기능하지 않는 완전한 능력으로 어둠 속에서 떡잎과 뿌리처럼. 됐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떡잎과 뿌리와 같은 어떤 기관으로 가는 이 에너지의 양을 줄이더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자라는 이 묘목들은. 대신에 시작합니다. 연장을. 일렁게이션, 연장이에요. 묘목의 줄기의 연장을 시작하더라. 프로펠은 추진하기 위해서. 막 프로펠러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을 어둠 속으로부터 그 식물을 추진하기 위해서, 쭉 위로 올려내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줄기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충분한 빛 속에서 그 묘목은 줄입니다. 에너지의 양을. 어떤 에너지? 그것들이 할당한 줄기 연장에 배분을 한 이 에너지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떡잎과 뿌리로 가는 이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이제 줄기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빛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이제 묘목이 줄기의 연장을 그만 멈추고, 됐죠? 멈추고 이제 이 에너지가 향하게 됩니다. 확장하는데 그들의 이파리를 그리고 발달시키는데 이제 광범위한 뿌리의 시스템을 근개. 그러면 이제 햇볕이 노출됐으니까 이제 떡잎을 키워야 되겠죠. 광합성으로. 그리고 밑으로는 뿌리를 연장시켜야 되겠죠. 계속 뻗어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좋은 예라는 거예요. 표현형 적응성에 좋은 예라는 것. 묘목은 적응하게 됩니다. 별개 두드러진 환경 조건에 수정함으로써, 교정함으로써, 바꿈으로써 그것의 형태를, 그리고 근원적인 신진대사와 생화학적 과정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별개의 환경적 조건에 이 묘목이 적응하게 됩니다. 네,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가이 마이라즈라는 사람이 행동경제학자죠. 행동경제학자인 가이 마이라즈라는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가격의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시간이 지나면서,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가격의 그래프를 그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었대요. 그래프는 실제로 어떤 것이었냐면 과거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하지만 마이라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절 전체를 그 그래프가 보여주었다고 최근의 변화들을 미래 가격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측해봐라. 어디로 그 가격이 움직이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그리고 제공을 했죠. 그들에게 보상을. 만일 그들의 예측이 실현되면.
그러나 마이라이즈는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의 참가자들을 두 개의 범주로 카테고리로 농부와 제빵사라는 이 두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의 참가자를 나누었대요. 농부들은 보상을 받을 거예요. 받을 겁니다. 추가 보상을 만일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 제빵사들은 벌게 될 겁니다. 보너스를 만일 미리 저렴해지면 아까 제가 곡물이라고 했나요? 밀 가격 다시 한번요. 농부들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추가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만일 밀의 가격이 높다면 제빵사들은 보너스를 받겠죠. 만일 이 밀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그래서 피실험자들, 실험 대상자들은 벌게 될 겁니다. 두 개의 별개의 보상. 아까 첫 번째 보상이 뭐였죠? 예측이 맞으면, 첫 번째는 예측이 맞으면 보상을 해주었고, 두 번째는 밀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이 보상을 받을 거고, 밀 가격이 낮으면 제빵사들이 보상을 받으니까 두 개의 보상, 별도의 분리된 두 개의 보상을 벌게 될 거예요. 실험 대상자들은. 하나는 어떤 보상이냐? 정확한 예측에 대한 보상, 또 하나는 보너스. 만일 그 밀의 가격이 이동하게 되면 그들의 방향으로, 그들이 예측한 방향대로. 이제 마이라이즈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보너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 예측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농부들은 희망하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이탈릭체로 되었으니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측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밀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제빵사들은 희망했고 예측했습니다. 정반대를. 그들은 허용했죠. 그들의 희망이 영향을 미치도록 그들의 추론에. 결론입니다. 요약문. 참여자들이 요청을 받았죠. 예측하라고 가격의 변동, 밀의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라고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바램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예측에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제 부연 설명할게요. 이제 그들의 희망이죠. 바람, 무엇에 대한 어디로 가격이 이동하게 될지에 대한 그들의 희망, 바램이 그것이 결정되어졌죠. 집단에 의해서 그들이 소속된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긴 했는데 어디로 그 가격이 이동할지에 대한 그들의 바람이 결국은 그들의 예측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